가장 빠른 옴부즈맨 프로그램 그 기록을 모아보는 시간입니다.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픽 시청자 의견 함께 보시죠. 시청자 전화 의견 듣겠습니다. 정치 뉴스 비중이 너무 많다. 반복되는 뉴스도 많다는 의견입니다. YTN은 보도 방송국이잖아요. 그런데 하루 종일 정치 이야기만 패널 데려다 놓고 정치 뉴스만 내보내는 게 이게 말이 되나요? 하루에 몇 번씩 해도 똑같은 뉴스를 반복해서 너무 보기가 불편하니까 좀 너무 똑같은 뉴스를 자꾸만 하지 말아주세요. 일부 언론의 악의적이고 선동적인 보도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자극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집값, 아파트값의 폭등을 부추기고 마치 정부가 세금을 과다하게 걷어 부정하고 부실하게 사용하는 듯한 인상을 풍기는 그런 보도는 정말 악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 뉴스가 많다. 반복되는 뉴스가 많다. 그리고 일부 언론의 악의적이고 선동적인 보도를 경계하라는 내용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있는 지금은 그야말로 정치 관련 뉴스가 쏟아져 나오는 시기입니다. 대선 결과가 국민들 삶에 끼치는 영향이 큰 만큼 대선 전국에서 정치 뉴스를 일부러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치 뉴스만 다루느라고 사회 구석구석 우리 삶과 직결된 여러 문제들을 소홀히 다루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피며 보도하겠습니다.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러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와 함께 각종 이슈에 대한 의혹, 주장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꼼꼼한 팩트체크가 중요하겠죠.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호남에서 지지율이 과거 민주당 대선 후보들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종 득표율과 아마 지금 지지율을 비교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그건 좀 한번 확인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후보의 여론조사 지지율을 과거 민주당 후보들의 최종 득표율과 비교하는 오류 때문입니다. YTN 모니터단은 사실관계를 누구보다 먼저 확인해주고 팩트체크된 정보만 전달하는 것이 언론에 주어진 제1의 책임인데 언론이 팩트체크라는 기본 업무를 누락하는 일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다며 YTN의 분석을 의미 있게 평가했습니다. 앞서 지난 1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한 이수정 교수의 발언이 소셜미디어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네. 똑같이 로스쿨을 나왔는데 왜 여자 직업 법무관은 여성들은 네. 왜 대위로 뽑아주고 예, 그렇죠. 네, 왜 우리 아들은 중위밖에 못 따는지. 성별로 이렇게 다른 계급에 임용된다는 게 맞습니까? 좀 일반적이지는 않잖아요. 군 법무관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중위로 임관해 3년을 의무 복무하는 단기 군 법무관과 대위로 임관해서 직업 군인의 길을 가는 장기 군 법무관으로 구분됩니다. 다시 말해 여자라서가 아니라 장기 군 법무관은 성별 관계없이 모두 대위로 임관한다는 겁니다. 청취자 게시판에는 젠더 갈등을 봉합하겠다고 한 사람이 첫 발언부터 잘못 이해한 남녀 차별의 예를 들어 남자들의 환심을 사려고 하다니 라며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과 언론이 제공하는 정보, 뉴스는 유권자의 판단과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YTN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과도하게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후보의 주장을 검증하는 언론의 기본에 충실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공포, 백신 불평등이 원인이라는 보도에 대한 11월 29일 YTN 모니터 보고서와 댓글을 보겠습니다. 먼저 기자 리포트 일부를 보겠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낮은 남아프리카에서 등장하면서 백신 불평등 문제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개도국들이 백신 부족으로 면역을 갖지 못하면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등장할 것이란 지적입니다. 영국 의학계 전문가도 변이 바이러스 사태는 백신 불평등의 결과라며 부자 나라의 백신 독점 부작용은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모니터 보고서는 결국 어떤 국가의 백신 접종률이 높고 코로나19가 안정적이어도 완전 봉쇄를 하지 않는 한
코로나19 확산은 불가피하다는 것으로 인식된다. 오늘 뉴스를 보면 코로나가 영원히 종식되는 것은 힘든 일 같다고 우려했습니다.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면 백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불평등한 것도 맞기는 하지만 접종률이 비슷해도 마스크 착용과 개인 위생 차이가 확연하다던데 이것이 백신만의 문제인가? 백신 회사는 돈 벌 생각에 싱글벙글. 화이자, 모더나, 돈 욕심 좀 그만 부려라. 이렇게 백신 제조 회사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있지만 땅 파서 장사하냐 별게 다 불평등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팩트폴리스라는 책은 국가의 소득 단계를 4단계로 나누고 세계 인구의 9%만 저소득 국가에 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백신 접종률을 보면 그 격차가 커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유럽의 주요 국가들 백신 접종률은 대부분 60%가 넘지만 아프리카 국가들은 거의 한 자릿수에 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촌이 비슷한 시기에 백신을 맞지 않는 한 이런 변이는 계속될 것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결국 방역을 다시 강화해야 하는데 이제 그것이 쉽지 않기에 앞으로가 더 험난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마음의 공포, 해이해진 정신이라는 댓글처럼 두려움도 있지만 풀어진 개인 방역 수칙을 다시 다잡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방법은 다시 긴장의 끈을 조이는 것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보며 갸우뚱하신 적이 있죠. 최근 한 언론사에서 편향된 질문으로 조사해서 결과 공표가 금지된 사례도 있었는데요. YTN 여론조사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이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39.2%, 이재명 후보는 36.9%로 윤 후보가 이 후보를 2.3%포인트 앞섰습니다. 안철수 후보... 오늘 YTN 대통령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봤거든요. 사실 3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가 우세하게 최저 8에서 최대 15%를 앞서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틀 상간에 완전 뒤집어져서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왔다고 지금 이걸 믿으라는 건지. 최근 KBS나 오마이뉴스 조사 결과와 실제로 확연히 다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 앞선 조사는 무선전화 비율이 95%에서 100% 방식인데 YTN은 무선전화 90, 유선전화 10%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집 전화로 불리는 유선전화는 고령층이 주로 사용해 그 비율이 높을수록 보수당에 유리하다고 하는데 그 적정 비율은 누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전에도 이 코너를 통해 설명했듯이 개별 조사 결과보다는 그 추이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YTN의 조사 결과만 따로 정리해서 보면 여전히 윤석열 후보가 앞서고는 있지만 이재명 후보가 그 격차를 계속 줄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흐름과 다른 언론사 조사의 추세를 비교해 보시길 권합니다. 내가 70대인데 손주한테는 여론조사가 자주 오고요. 나이 많은 사람도 좀 해달라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오지를 않아요. YTN은 매주 리얼미터를 통해 각종 여론조사를 시행해 그 내용을 방송하고 있습니다. 표본은 행정안전부의 인구 통계 자료에 성별, 연령별, 지역별 비례에 맞춰 모집합니다. 최근 조사한 것을 보면 20, 30대보다 오히려 60대 이상에게 전화를 더 많이 걸었습니다. 손자에게 우연히 여론조사 전화가 더 갔을 수는 있겠지만 고령층을 조사 대상에서 배제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찾아보면 언제나 표본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의 지적에 귀 기울이며 언제든지 오해가 있다면 풀어드리겠습니다. 저는 65세 주부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너무 궁금하고요. 대정감이 없어요. 대통령을 뽑는 것도 너무나 속상하고 인재가 없다는 그 생각에 너무 가슴 아프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말하고 싶어요.